이 교수의 한국 시일기 174번은요, 김행숙 시인의 나쁜 생각입니다. 김행숙 시인은 유명한 시인이죠. 유명한 시인이에요. 1999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고, 내가 2001년인가 등단했으니까 나보다 선배죠. 이번에 이 시산맥 2024년 보모에 실린 시입니다. 이런 첨부까지 쭉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쁜 생각, 김행숙. 드디어 저수지와 밤이 만난다. 물가에서 날이 저물었고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창가에서 날이 저물었다면 지금쯤 스탠드 등을 노랗게 밝혔을 것이다. 잠들기 전에 입을 헹구고 욕실 거울에 내가 아는 얼굴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나는 나, 너는 너. 내게는 그런 생각이 암막 커튼처럼 꼭 필요해. 나는 잠을 좀 자고 싶은 거야. 그렇지만 너는 그건 평화로운 동어 반복이 아니라고 했다. 오해라고 말했다. 이해가 더 위험한 거라니. 그래서 나는 지금 나쁜 생각을 피할 수 없다. 누군가 트럼프의 시체를 구겨놓고 밤의 저수지를 찾아온다. 어둠 속에서 그 얼굴을 떠올리면 너는 너가 맞는 것 같고 너는 너가 틀린 것 같고 물 밖으로 던져진 물고기처럼 생각은 자꾸 뒤집히기 시작하고 그러면 불면의 리듬이 끝없이 생성되는 것이다. 진짜 물고기라면 몇 번 그러다 죽었을 텐데 생각은 가스 불꽃처럼 강불, 중간불, 약불로 잦아들다가도 다시 무섭게 화력을 키운다. 나는 나를 다 태워 없애 보야 말 것이다. 그것은 내 오른손으로 내 오른뺨을 세게 때리고 내 왼손으로 내 왼뺨을 더 세게 때려서 아니야, 아니야. 도리질하고 도리질하는 자동 기계 같다. 패턴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나를 부정하고 부정하며 수정하고 수정하며 한 손엔 당근, 한 손엔 다른 한 손엔 채찍을 들고 밤길을 걸었다. 이윽고 가로등 불빛도 더 이상 따라오지 않을 때, 내 그림자도 어디선가 나를 놓치고 따라오지 않을 때, 나는 생각한다. 등 뒤에서 누군가 따라온다면. 그 끝에서 찰싹찰싹 저수지는 나의 얼굴에서 났던 소리와 비슷한 목소리를 낸다.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다. 불면증이 있죠? 불면증이 있고, 불면증이 있어요. 그죠? 더 중요한 거는 불안하죠. 불안증이 있어요. 그지? 어? 그래서 불안이 있고, 불안의 원인은 뭔지 모르지만, 그지? 불안한 건 틀림없는 것 같고, 불면이 있어요. 그지? 음, 그거를 하게 되는 원인이 나쁜 생각인데, 그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어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죠. 그 나쁜 생각에 대해서 집중해서 지금 그걸 침잠하고 있고, 모색하고 검토해보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그 공감을 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 현대인의 불면증, 불안증, 그런 주제, 불안증이 있고, 현대인의 그것이 그 공감을 사죠. 이 글의 주제라면, 이 시의 주제라면, 그 주제가 불면증, 불안증 굉장히 보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보편적인 주제, 공감, 그지? 보편적인 주제라서 독자의 공감을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김현숙은 좋은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혼자, 그러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읽으면서 계속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김현숙이라는 시인 혼자의 개인적인 응? 독백인가? 아니면 폭넓은 독자의 공감을 살 것인가?
그게 이제 이 시인을 어, 보통 시인, 개인적인 독백을 하는 보통 시인이나 아니면 폭넓은 독자의 공감을 사게 하는 좋은 시인이냐. 그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그 시의 성공을 어, 어, 이끌어내는 두 가지 주걸라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김현숙 시인은 둘 다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현숙 시인의 이 시 한 편만 보더라도 이 시인이 굉장히 좋은 시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 한 편을 읽지만 김혜수 시인의 다른 시편들도 따라가서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봅시다. 드디어 저수지와 밤이 만난다. 아마 저수지에 갔던 경험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수지엔 간 현실 경험이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 불면의 저수지의 그 물결, 저수지 방문의 현실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하고 합쳐지냐면 그 불면에 그러니까 불면이라는 게 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결 짓듯이 그지? 저수지 물결 방문의 물결 저수지 물결의 현실 경험이란 말이죠. 그 불면증의 물결의 그 이게 이 현실 경험은 이례적인 현실 경험이죠. 이례적인 현실 경험인데 그게 이미지로 요게 이제 이미지가 돼서 이미지와 상징이 돼서 불면증의 물결의 불면증의 리듬에 관한 어, 그 분석을 하는 불면증의 리듬의 분석과 탐색을 하는 그 원인 또는 그거의 패턴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나왔죠. 그 패턴을 분석하는 그런 기준 그런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어떤 그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현실 경험에 대한 보고, 그지? 이게 이제 문학이라는 게 보통 미메시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메시스라는 거는 베끼는 거죠. 그죠? 현실 모사죠. 근데 그 미메시스의 경험일 것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 리듬을 이해하는, 분석하고 그러니까 내가 불면증이 있어. 근데 그 불면증을 설명하려니까 뭔가가 나타나서 그걸 기준으로 이 불면증을 다시 내가 분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시 쓰는 기교가 아주 놀랍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거는 나는 나 너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가 쉬운 시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데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 나는 나, 너는 너라는 개념이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닌 것 같죠? 어, 나라는 거, 이게 뭐예요? 근대의 주체적 자아겠죠. 그죠? 이 나가 근대적 주체의 자아인데, 이 나라는 근대 주체적 자아의 그 정체성이, 독립적인 정체성이 위협을 응? 받는 해근대적 현실. 왜냐면, 나가 혼자로 딱 혼자 서 있어야 되는데 이 근대적 주체자는 당연히 나는 혼자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려면 너하고 좀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너라는 그 공동체 속에 사니까 이 너는 뭐 떻게 해서 위협을 받는지 모르지만 이때 너는 너의 위협을 받는데 이 너는 무슨 위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과 가족이나 애인 등에 의해서 위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막 협박받는, 위협받는 느낌을 듣잖아요. 근데 이 나는 나, 너는 너는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여기서 이게 위협을 하는 이게 두 가지 이미지가 나와요. 하나는 그 저수지를 걸어가면서 왜 걸어서 캄캄한 저수지를 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위협을 받는단 말이죠. 그지? 특히 여성들은 이 컴컴한 밤에, 그지? 어두운 밤, 암흑의 길에서 어?
현실적인 위협감을 받단 말이죠. 현실적인 위협감을 받는 게 있는데 그 현실적인 위협감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그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드는 너의 존재. 그러니까 내가 혼자 당근대 현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나 혼자 자살할 것 같아요. 문제가 뭐예요? 공동체에서 인간이 살잖아. 그러니까 나 가족이나 무조건 남이 있잖아. 너가 있단 말이죠. 너를 생각하면 이제 나 혼자 이게 있는 게 잘 안 되는 거야. 무조건 공동체 속에 살기 때문에 공동체적 존재라는 사실 자체가 만드는 창출하는 개인 존재성에 대한 본래적인 위협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 혼자 잘 못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위협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응?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제 대강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거를 이제 묘하게 서로 섞어서 이것들을 시적인 기교로, 그러니까 이게 기교예요, 이제부터. 기교로 섞어서 그냥 단순히 나쁜 생각, 물론 나쁜 생각이죠. 나에 대해서. 단순히 나쁜 생각이니까 버려야 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질문은 이 나쁜 생각을, 그러니까 자기 자아의 존재성에 대한 위협이 되는, 그지? 참여 못 범해내는 거죠. 나쁜 생각을 에 대한 대처 방안. 생각보다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 자아 존재에 위협이 되는 나쁜 생각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원초적으로는 컴컴한 길을 걷는데 뭐 무서워하는 여성들은 특히 그렇죠. 그런 이 육체적인 위협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모두 있어요. 정서적인 위협도 있단 말이야. 그죠? 응? 또 모두 있어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리적인 위협도 있단 말이죠. 응? 근데 더 문제가 뭐예요? 본질적인 위협이 있단 말이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상대방이 나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나 혼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위협이 되는 거죠. 그죠? 본질적인 위협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본질적인 위협이 있으니까 물론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걸리고 불안해지는 이유가 어, 뭐 요것도 있겠죠. 요거는 경찰한테 보호받으면 되잖아요. 또 무슨 총 같은 것도 부자면 되고 그 마취총.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냐고. 이 위협을 대처하는 방안은 뭐밖에 없어요? 이런 그 시적인 상상력의 차원에서의 수정이겠죠. 본질적인 위협을 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여성들이 위협을 느끼는데 뭐 육체적으로 뭐 나 어두운 길 가는 게 무서워요. 그래갖고 막 그런 대책은 세우죠 정치가들이. 그런데 뭐는 안 세워요. 이건 안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때문에 사실은 잠이 안 오는 거거든. 커프만 지나가는데 뒤에 남자가 와서 그 사람이 약간 무섭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집에 왔어요. 그럼 집에 왔으면 이제 괜찮아야 되잖아. 위험이 끝났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끝내야 되는데 밤새도록 무서워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그건 육체적 위협 때문이 아니고 정서적 위협이나 심리적 위협 때문은 아니고 뭐예요? 존재 자체의 본질적인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는 해결책은 뭐밖에 없어요. 시적 상상력의 이 차원에서의 투쟁밖에 없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 이 나쁜 생각이라는 거를 내놓고 김현숙 시인이 이 시를 쓴 이유고 독자들이 이 시를 정말로 진지하게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합시다 이제.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냐? 드디어, 드디어. 이 드디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이런 저변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다는 이게 김현숙 시인이 뛰어난 점이에요.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런 위협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김현석 시인의 시를 만날 시세계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한 거예요. 드디어 저수지를 갔는데 드디어 밤이 저수지와 밤이 만난다잖아. 그지? 그러니까 드디어 만나는 거 이때 드디어는 드디어는 왜냐면 기대하다가 그지? 기다리던 그런 뜻이잖아요. 기다리다가 그죠? 기대하다가 어, 또는 기다리다가 이렇게 보통 말하는 게 드디어예요. 나는 나는 전제가 있는 부사어이지만 이 시에서는 기대가 아니라 뭐예요? 불안해하다. 어? 올까봐, 도래할까봐 불안해하다. 그지? 도래할까봐 불안해하다가 어? 드디어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드디어 불안해하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낮에는 좋았어요. 그지? 저수지에 놀러 간 거야. 물가에. 물가에 놀러 가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지? 그런데 그러니까 저수지에 낮 동안에는 어? 집을 떠나 여행을 왔으니 좋았었는데 썼지만 마음 한켠에는 응? 밤이 응? 밤에는 왜 무섭냐면 밤에는 어, 위협과 그지? 신체적인 위협과 위협감과 진짜 위협은 있을지 모르지만 위협감이죠. 어두워지니까 위협감과 그 여자들이 그런 게 많아요. 밤중에 어디 놀러 가면 밤엔 안 나간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또는 불면의 어? 고통의 밤이 도래할까 봐 불안해하다 그런 거예요. 드디어 저수지와 밤이 만난다. 이제 저수지와 밤이 만난다가 왜 드디어가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말해놓고 사실은 요걸 잘 모를까봐 뒤에 이제 해설을 해주는 거죠. 물가에서 날이 저물었고, 그지?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이유가 가장 첫 번째는 이 위협감, 이 놀러 왔으니까 이 신체적인 위협감보다는 더 뭐가 더 크겠어요? 불면의 고통이 더 크겠죠. 거기서도 뭐 불면의 고통은 집에서도 잠 못 자는데 거기서 잠 잘 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수지에 놀러 갔는데 다 친구들은 이제 잘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또 밤새야 되는 거죠. 근데 나도 잠이 올 때가 많은데 잠이 오면 어때요? 책 보고 놀면 되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불안해하는 게 문제죠. 불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지? 불면이 문제가 아니라 불안이 문제인 거죠. 그지? 창가에서 저물었다면 창가가 어디에? 집에. 이거는 불안해지는 이유가 뭐냐?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불안해지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집에 있다면, 그래? 집의 창가에서. 그러니까 집의 창가에서 날이 저물었다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오고 집의 창가에서 날이 저물었다면 지금쯤 스탠드 등을 노랗게 밝혔을 것이다.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쯤 환한 형광등 불빛은 다 끄고, 그지? 잠을 잘 자기 위한 준비 단계의 하나로.
어? 스탠드등을 노랗게 밝혔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스탠드등 하면 그거 딱 끄잖아요. 왜? 잠자는, 잠을 잘 때 그런 경우 많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잘 모르겠으니까, 모를 것 같으니까 또 말했어요. 잠들기 전에. 그지? 입을 헹구고, 양치질하고, 욕실 거울에 내가 아는 얼굴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내가 아는 얼굴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욕실 거울에. 요게 김행숙 시인이 어, 불면의 원인에 대한 불면의 본질적인 그 위협에 대한 그 도전 또는 해결 또는 탐구의 시작점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기 약간 내가 아는 얼굴 누가 만들어내요? 내가 아는 얼굴을 내가 만들어냈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얼굴을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아는 얼굴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 내가 아는 얼굴은 본래적인 내가 아니라, 그지? 무언가 잠을 잘 들기 위한, 응? 가면의, 응? 얼굴인, 그지? 그냥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 마음 편히 잡아. 그래, 잘 자야지. 그지? 뭐, 그런 거란 말이지. 그지? 이런 걸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나, 너는 너. 내게는 그런 생각이 암막 커튼처럼 꼭 필요해. 암막 커튼도 잠자기 위한 도구죠. 그러니까 잠을 자려면 창문에 까만 암막 커튼을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잠자기 위해서 뭐 분위기를 뭐 잠자는 분위기 만드세요. 그래서 무슨 침대 선전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침대를 누우면 잠이 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이게 불면이 많으면 심각한 게 많으면 그런 선전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단 말이죠. 나는 잠을 좀 자고 싶은 거야. 그렇지? 불면이 이거 뚜렷하게 나왔죠, 이제. 그렇지만 너는 그건 평화로운 동어 반복이 아니라고 그랬다. 평화로운 동어 반복이 뭐예요? 왜 평화로운 동어 반복이에요? 나는 나, 너는 너. 나하고 나, 너하고 너잖아요. 나는 나, 너는 너. 이건 평화로운 동어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는 나, 너는 너라고 말하는 것이 그건. 그러니까 즉, 나는 나, 너는 너라고 말하는 것이. 응? 동어 반복이죠. 동어 반복이지만 그것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은. 그치? 그러니까 평화를 안 가져다 주니까 마음의 평화를 안 가져다 주는 거죠. 그 마음이 평화를 안 가져다 주니까 마음이 어때?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 그래서 숙면의 밤을 결국 초래하게 될 응? 수밖에 없을. 그지? 그런 평화로운 동어 반복이 아닌 거죠. 그죠? 없게 될. 그죠? 응? 오해라고 말해. 오해. 너 세상 잘못 사는 거야. 미스언더스탠딩. 그지? 그러나 이해가 더 위험한 거라면 여기서 굉장히 이제 본래 주제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와 오해예요. 응? 그러니까 이 불면은 이 김행숙이 대표하는 김행숙 또는 시인 또는 그 김행숙 시인의 페르소나 어, 나라는 페르소나가
페르소나가 그 상정하는, 추정하는, 전제하는, 추정하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응? 사상에 대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어요. 왜 투쟁이라고 말했냐면, 오해, 언더스탠딩과 이해, 이해가 언더스탠딩이죠. 오해는 뭐예요? 미스 언더스탠딩이죠. 미스 언더스탠딩과 이해,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은 영어로 내가 일부러 썼는데 뭐예요? 미스, 즉, 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대립, 그 상호 대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이,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대립이 불안한 삶, 어떤 불안한 삶이에요? 불면의 밤을 끊임없이 초래하는 불안한 삶의 원인이기 이다는 것. 바로 이게, 그치?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바로 나쁜 생각이 나왔어요. 그렇게, 그러나 저항하는 거죠. 친구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너는 친구인지 애인인지 가족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주 가까운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 투쟁이, 이 사상 투쟁이, 응? 너라고 부를 수 있을, 당신도 아니고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래서 이 만약에 너가 어, 당신이라면 그 오해를 풀고 사태를 이해한다면 갈등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관계 너가 당신이라면 즉 인간관계의 거리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지? 오해를 풀고 그 사태를 이해한다면, 그지? 서로 이해한다면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리 뻗고 아무리 그 심한 거라도, 그지? 잠을 푹 잘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해가 더 위험한 거라면, 이라고 페르소나가 그 제2연에서, 1년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2연을 시작하며, 2연을 시작하며 가정법으로 시작하는 거 이유는 너와 나의 투쟁이 그렇게 쉽게 해소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가에서 이건 뭐예요? 일상을 벗어난 어? 일상을 벗어난
물가잖아. 물가는 뭐냐면 이게 좋은 거죠. 일상을 벗어나서 휴식에, 그지? 휴식에, 응? 저수지, 분위기를 라는, 응? 속의 불가에서. 또 나는 지금 나쁜 생각을 피할 수가 없다. 나쁜 생각. 이 나쁜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불안. 그리고 이건 근원적인 불안이죠. 뭐 어떤 근원적인 불안이야? 불면의 밤을 필연코 초래하고야만은 근원적인 불안, 응? 을 일으키는 나쁜 생각을 피할 수가 없는. 응? 이 나쁜 생각은 너무 심한 나쁜 생각이에요. 어느 정도 나쁜 생각이냐면 그래서 황당하게도 응? 휴양지의 응? 편안한 현실과 극단적으로 어? 대비되는 그죠? 대비되는 제정신이라면 상상할 또 상상 아니죠. 환상, 몽상할 리가 없는 음, 생각을 떠올릴 정도가 되는데 그건 아마도 이런 어디선가 어? 공포 영화에서 영화 등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장면의 주인공, 비극적 주인공이죠. 비극적 주인공이 될, 되는 것 같다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 벌려 말하면 바로 하면 누군가에게 어? 그러니까 요컨대 너에게라도 하면 어이가 없어 할 생각인 누군가 트렁크에 시체를 구겨놓고 밤에 저수지를 찾아온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생각이죠. 말이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이게 어디 그치긴 놀러 온 거야. 그치? 그런데 이게 이연이에요. 그죠? 이게 이연. 근데 이연에 어, 너무 비논리적이고 비약적인 몽상 이지만 이 제시되지만 이게 불면의 밤을 현실적으로 이끌어내고 어, 그 결과를 초래하고 어? 이게 본원적인 불안에서 나오는 생각이기에 그냥 무시해 버릴 수 없게 되고 되어 시적 상상력의 에 의한 영적 탐구의 주제가 되었던 것인 게 3년이 3년에서
이런 황당한 몽상을 현실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시적 상상력의 세계 속으로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상한 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어둠 속에서 그 얼굴을 떠올리네. 어둠 속에서 그 얼굴을 떠올리네. 그 얼굴이 누구냐고. 이때 그 얼굴이. 이때 그 얼굴은 이 어둠 속에서는 자기 그 휴양지에 응? 휴양지에 휴양지에 야 노란 스탠드 등만 불빛만 더욱으로 더욱 밝힌 방의 응? 어둠 속에서 그지? 이게 지금 바깥에서 어, 위협당하는 게 아니고 트렁크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방 속에 방의 어둠 속에서 뭐냐면 요 그 얼굴은 누구냐면 바로 그거야. 요거 그죠? 트렁크에 구겨진 시체죠. 트렁크에 구겨 넣어진 시체. 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 트렁크에 구겨 넣어진 시체의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고 싶은 너의 지 합쳐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트렁크에 구겨진 시체가 생각난 이유는 너 때문이죠. 때문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를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까 위에서 보면 여기서 나는 나, 너는 너.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여기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주제가 이어져 갈 거예요, 요거. 나는 나, 너는 너. 이게 평화로운 동어 반복이라고 그랬는데, 평화로운 동어 반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오해고, 평화로운 동어 반복이 오해고,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 동어 반복이 아닌 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요. 너는 너. 그지?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왜 고민하냐면,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음, 음, 김행수 시인 또는 페르손 시인이죠, 이 사람도. 왜냐하면 시적 상상력을 엄청나게 잘 발휘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페르소나 시인이 응? 자신의 몽상이 응? 근거도 없는 어, 환상이라는 거를 자각하고 있으니 응? 이건 다시 말해서 너가 여기가 아니죠. 예전에 그 기억을 돌이킨 거죠. 예전에 오해라고 너가 네, 너가 예전에 오해라고 지적한 것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니까. 즉, 내가 나가 잘 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게 그것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지?
확신이 없으니까 고민하고 불안하고 그러는 거죠. 어? 없어서 불안으로 불면에 시달리니까. 어? 이게 이제 이유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는 너가 맞는 것 같고, 너는 너가 틀린 것 같고, 그치? 너는 너가 맞는 것 같고, 너는 너가 틀린 것 같고.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요거 이제부터 주제를 좀 말하기 시작해야 될 텐데, 아까 얘기한 거, 이게 뭐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주체적, 독립주체적인 나와, 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구별되는 개별적인 주체로서의 너라는 나의 근대 자아에 관한 이해를 읽자면, 음? 이건 기존이죠. 근대 자아에 관한 기존의 사상 체계에 관한 이해를 믿자면 너는 너가 맞는 것 같다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그치? 그런 식으로 너와 나의 의 공유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어, 인식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응? 부정하여 무한 경쟁의 응? 그치? 무한 경쟁의 사회적 다윈주의 응? 다윈이즘을 사회적 다윈이즘을 강조하자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자기 모순에 빠져서 너를 너라는 존재의 존재성을 근본적으로 부인해야 하니까 이는 너와 너란 존재가 없는 거니까 나의 관계가 애초에 성립할 수 없어 없었을 테니 응? 너라고 부를 리도 없었을 것이니까. 어때요? 너가 왜 있냐고. 그치? 너가 왜 있냐고요. 너는 너가 틀린 것 같단 말이지. 너는 너고 나는 나. 이게 틀린 것 같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근대 자아의 난경이죠. 앞으로도 뒤도 못 가는 거야. 그치? 난경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치? 물 밖으로 던져진 물고기처럼. 물고기가 물 밖으로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 트렁크 속에 구겨진 시체였죠? 이제는 누구예요? 불면의 밤을 시작하는 내가.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너의 존재를 트렁크, 어, 시체로 완전 부정하고 편히 잠들려는 전략이 철저히
실패하여. 그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거꾸로 물 밖에 던져진 물고기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시체 트렁크에 있는 그 시체 너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바로 그게 거꾸로 내가 이제 물 밖에 던진 물고기처럼 숨을 그러니까 숨을 쉬는 물속에 그러니까 물속에서 숨을 쉬는 물속에서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 그지? 물고기가 그러니까 이게 물속에서만 제대로 숨을 쉰다는 게 뭐예요? 너와 내가 같이 사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응? 그지? 물속에서, 응? 내가 뭐가 되냐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던져져서, 그지? 물고기처럼. 생각은 자꾸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숨 막히는 거죠. 어? 어? 숨을 헐떡이는 형태가 돼요. 그지? 그러면 불면의 리듬이 끝없이 생산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물고기라면. 물고기는 이미지일 뿐이에요. 몇 번 그러다 죽었을 텐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진짜 물고기라면 그러다 한 번 죽었을 땐 진짜 물고기라는 이미지는 응? 어, 물 밖에 던져진 물고기라는 나의 이미지가 응? 물 밖에 던져진 나의 이미지가 뭐예요? 이거는 지금 잠이 안 와, 그지? 불면의 꿈을 보내는 현실 세계의 나의 미메시스죠. 묘사라면 진짜 이미지의 이미지는 아주 위험한 뭐냐면 진짜 물고기라는 이미지는 내가 물고기와 보세요. 진짜 물고기라면 몇 번 걸어다 죽었을 텐데 뭐예요? 진짜 물고기라는 이미지는 나와 어, 죽음의 임박한 위협을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실감하는 음? 것이기에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왜 위험한 상황이에요? 어,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죠? 진짜 물고기가 몇 번 죽을 텐데, 그럼 벗어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반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니까 생존에, 왜냐하면 지금 이 물가, 저수지까지 온 페르소나 시인의 의도는, 응? 불면의 위협, 불안, 불면을 초래하는 자살을 생각하게까지 하는, 까지 생각하게까지 하는 불안의 음,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제를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생존의 노력이니까, 노력이었으니까. 그지? 어떻게 돼? 드디어 그래서 저수지와 밤이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임박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 뒤로 물러나려고 애쓰지 않을 수 없으니. 그지? 어떻게 돼요? 생각은 가스불꽃처럼 강불, 중불, 약불로 들어가겠죠. 치면서 돼. 다시 무섭게 화력을 태운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아는 거죠. 이제 나라는 문제의 자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이제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 했어요? 나는 나를 다 태워 없애고 말 것이다. 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나는 나. 이건 뭐예요? 그거죠. 그 나라는 존재 자체를 다 없애버릴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에, 나라는 존재의 멸실의, 즉 자살의 위험, 위험성에서, 어? 나라는 존재의 자살을 할 것 같은 위험성이 있는 거지. 혼자 있고, 그지? 이런 고민을 끝내버리고 싶고, 그러니까. 나는 나, 나는, 나는 나라는 거기는 이게 위협의, 존재 종말의 위협의, 위협에 직면한 것이 나는 나, 즉, 현대적인 자의식이라는 점에서 이 시적 상상력은 음, 자살의 문제가 아니라 어? 현대 자의 근대 자의 만경이라는 과제, 그지? 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자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극적인 얘기고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때릴 수 있어요. 그것은 내 오른손으로 내 오른밤을 세 개 때리고 내 왼손으로 내 왼밤을 세 개 때려서 진짜 때릴지도 몰라요. 이건 육체적인 거죠. 이건 진짜 그럴지도 몰라요. 이런 식의 육체적 경험이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응?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게 막 오늘도를 때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 이게 뭐야? 미쳤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등수는 아니야, 아니야, 도리질하고 머리를 흔드는 거죠. 자동 기계 같다. 응?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페르소나 시인의 근대 자아의 난경이, 난경의 정체를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한다는 점에 있고, 이게 이 시의 또는 페르소나 시인의 전환점이 인생에, 이건 시는 시지만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전환점이 되는 말은 뭐냐면, 아니해야 아니하고 도리질하고 도리질하는 자동기계 같다. 내가 자동기계 같다는 거예요. 패턴,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치?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자동기계. 즉, 나는, 나는 나, 나는 공식, 교리, 근대 자아의 교리가, 응? 어? 근대 자아의 교리가 인간의 행위로서, 행위자 인간의 행위로서 유의미한 것이라고 지금까지. 그래서 나한테 그랬던 것이 나는 나, 너 그랬잖아요. 생각해 봤지만, 그건 그저 로봇, 생각 없는 로봇의 행위, 행위로, 즉, 자동기계의 행위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서, 어? 이제 자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패턴.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나는 나, 너는 너라고 주장하던 근대 자아의식이, 예? 그죠? 하나의 생각의 패턴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지? 그지? 근대 자아를, 근대 자아의 난영, 감옥을 벗어나기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나를 부정하고 부정하고, 부정하고 수정하고, 그지? 한 손엔 당근, 한 손엔 채찍을 들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전까지 무서워했던, 오늘 저녁까지만 해도 겁났던, 얘를 어떻게 해요? 혼자 걸어. 혼자, 혼자. 응? 그러면 어떠냐고, 뭐가 문제냐고, 그치? 잊고 가로등 불빛도 더 이상 따라오지 않을 때. 그래서 이제 내 그림자도 어디선가 나를 놓치고 따라오지 않을 때. 꼼꼼해지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완전히, 완전히, 완전한 어둠. 그지? 그림자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또까지 진출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엄청난 용기죠? 엄청난 용기, 이제, 그치? 등 뒤에서 누군가 따라온다면. 아직도, 아직 예전에 느꼈던, 음, 위협, 음, 위협감을 다 떨치지는 못했으니까. 그치? 못했으니까 등 뒤에서 누가 따라온다면. 이건 현실적인, 이거는 그렇지만 이런, 이제 등 뒤에서 누군가 따라온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그거하고 상관없죠. 응? 그렇지만 이런 위협감은 어쩌면 음, 당연히 누구라도 남자라도 남자라도 당연히 느껴야 할 육체적 자기 본능의 자기 보존 본능이죠. 본능에 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것이니까 것이다. 당연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결론이에요. 그 끝에서 그런 이런저런 생각 끝에서 찰싹찰싹 저수지는 나의 얼굴에서 났던 소리. 무슨 소리예요? 나의 얼굴에서 났던 소리가 뭐예요? 아까 요거, 요거, 요거예요. 응? 요거예요. 요거, 요거. 응?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리석음을 넘어가기 위해서 자살 대신에, 그지? 자살 대신에 그걸 멈추게 했던 소리죠. 그 찰싹찰싹 그 소리가 저수지가 내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소리한테 비슷한 목소리를 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는 이 시는 밤의 저수지가 내는 찰싹찰싹 소리가 이 시는 찰싹찰싹 소리가 휴양지에 와서도 불면의 밤을 음, 지새게 하는 자신의 근대적 자아를 형상 속에서 어쩌면 현실 세계에는 벌을 주던 소리와 이렇게 돼. 동일한 소리죠. 그래서 어떻게 두 개가 만나면서 소리가 어떻게 표현하지? 소리가 동일한 이미지로 만나면서 창작이 시작되었을 것이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다. 이때 이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이중적이에요. 이때 생각은 불면의 밤을 초래하는 불안한 생각일 수도 아니면 응? 현대자의 난경과 감옥을 응? 응? 응?
벗어나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생각이 수도 있는 상황으로 어? 이런 어, 독립적인 생각이라는 개념으로 인식가 적절하게 힘내좀 그죠?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 이제 독자들이 이제 어떻게든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독자들이 이제 이 생각을 시작해야 되는 거. 이렇게 점들까지 쭉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좋은 시죠? 아주 뛰어난 시예요. 한국실기 174번 나쁜 생각 김행숙 드디어 저수지와 밤이 만난다. 물가에서 날이 저물었고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창가에서 날이 저물었다면 지금쯤 스탠드 등을 노랗게 밝혔을 것이다. 잠들기 전에 입을 헹구고 욕실 거울에 내가 아는 얼굴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나는 나, 너는 너. 내게는 그런 생각이 암막 커튼처럼 꼭 필요해. 나는 잠을 좀 자고 싶은 거야. 그렇지만 너는 그건 평화로운 동어 반복이 아니라고 했다. 오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해가 더 나쁜 거라면 물가에서 나는 지금 나쁜 생각을 피할 수 없다. 누군가 트렁크에 시체를 구겨놓고 밤의 저수지를 찾아온다면 어둠 속에서 그 얼굴을 떠올리면 너는 너가 맞는 것 같고 너는 너가 틀린 것 같고 물 밖으로 던져진 물고기처럼 생각은 자꾸 뒤집히기 시작하고 그러면 불면의 리듬이 끝없이 생성되는 것이다. 진짜 물고기라면 몇 번 그러다 죽었을 텐데. 생각은 가스 불꽃처럼 강불, 중간불, 약불로 잦아들다가도 다시 무섭게 화력을 키운다. 나는 나를 다 태워 없애고야 말 것이다. 그것은 내 오른손으로 내 오른뺨을 세게 때리고 내 왼손으로 내 왼뺨을 더 세게 때려서 아니야, 아니야, 도리질하고 도리질하는 자동기계 같다. 패턴,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나를 부정하고 부정하며 수정하고 수정하며 한 손엔 당근, 다른 한 손엔 채찍을 들고 밤길을 걸었다. 이윽고 가로등 불빛도 더 이상 따라오지 않을 때, 내 그림자도 어디선가 나를 놓치고 따라오지 않을 때, 나는 생각한다. 등 뒤에서 누군가 따라온다. 그 끝에서 찰싹찰싹 저수지는 나의 얼굴에서 났던 소리와 비슷한 목소리를 낸다.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다.